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진 아직 사태의 심각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.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 연달아 일어났어요. 어두워지기 전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거든요.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있었어요.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. 제가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 엄마에게 엄마, 탁자가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. 라고 했대요.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미층에서 뭘 하나 보다. 하시며 머리를 마저 묶어주셨어요. 5분쯤 지나 제가 또 엄마,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? 라고 말했대요. 엄마는 그러면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니?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. 그런데 그 후 저는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 있었대요.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았대요.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. 바닥에 닿아있던 엄마 발에는 진동이 없었는데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. 엄마는 탁자 밑에 뭔가 있나? 혹시 큰 짐승이라도 든 것 아닌가? 하는 엉뚱한 생각을 순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. 탁자는 낮고 둥근 나무 상판을 네모난 나무다리가 받치고 있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. 처음엔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. 엄마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. 정신 차리고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. 저한테 그것을 봤냐?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탁자 밑. 저는 지금 그 일을 전혀 기억 못하지만요. 그 후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며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어요.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일이에요.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입니다. 그 집은 안방, 작은 방, 그리고 너무 작아서 창고로 쓰기로 한 방, 이렇게 세 방이 있었어요. 우린 네 식구가 한 방에 살다 왔기에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방엔 가족 앨범과 예전 장난감이 한 켠에 조금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어요. 하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거의 안 들어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화장실 옆이라 냄새도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죠. 그날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.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.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 안에서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. 하고 크게 말하시는 거예요. 엄마는 잘 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?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.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와 오빠에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? 하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했어요.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. 라고 말했어요.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? 하시며 여보, 여보! 하고 아빠를 불렀어요.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곧 아빠가 아참,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. 하시며 나오셔서는 우리 쪽은 보지도 않고 그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. 엄마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오빠가 벌떡 일어나 아빠, 아빠, 하며 방으로 달려가 아빠, 아빠, 우리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하고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. 엄마도 다가가셔서 문을 두드리며 여보, 여보!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.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. 얼빠진 얼굴로 가만히 있고
엄마는 오빠를 안아달래며 아빠에게 왜 문을 잠갔냐? 왜 아무 대답을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. 오빠는 여전히 아빠, 그거 우리 아니에요. 거기 가지 마세요. 하며 울었고 엄마는 무슨 말이냐며 아빠를 다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. 그러다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당장 짐 챙겨 나가자고 했고 가족은 지갑만 들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.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자 아빠가 오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. 혹시 뭘 봤니?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. 뭘 들었니?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아빠, 아빠 하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났어요. 그리고 대답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 귓가에서 시 하는 속삭임을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웃으며 아빠, 아빠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어요.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가족은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 질주해서 근처 찜질방으로 피신했어요. 훗날 들은 아빠 이야기. 화장실에서 우리가 시끄럽게 웃는다 생각해 나가서 혼내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다. 정신 차려보니 방 안에서 엄마가 부르고 오빠가 울고 있었고 그 방 안에서는 계속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. 발이 돌처럼 무거워 겨우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멍했고 웃음이 멈추자 집을 나가야겠다는 말이 겨우 나왔다. 그날 이후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갑작스레 갈 집도 없고 지금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 반년 넘게 그 집에서 더 살 수밖에 없었어요.